제게는 기자 선배이기도 하신데요. 최순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리며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박근혜 탄핵까지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진동 대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과거 특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뉴스버스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진동 대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잘 계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뉴스버스 이끌고 계시죠? 네. 저희 뉴스버스는 이제 탐사 보도 중심의 네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일반 기사도 보도하지만 좀 어떤 시각이 다른 관점에서 본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파헤치거나 심층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부 하면 네. 이진동 네. 이렇게 수식어가 성립될 정도로 상당히 정말 대활약을 하셨어요. 많은 특종도 발굴하셨고 또 네. 그 언론에서 이것이 좀 보도가 어려울 때는 제가 듣기로 타사한테 좀 포맷이 나눠주기도 하고 뭐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일보로 거쳐서 네네. 그리고 조선일보, TV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나 TV조선, 한국일보에 있을 때도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네네. 조선일보, TV조선에 있을 때는 그 성향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보수 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네네. 보도하는 것과 방향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한 달씩 설득을 해야만이 보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네. TV조선에 계실 때 그 최순실 보도를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네, 그 이제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을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네네. 결국은 해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죠. 가로 막히는 부분, 네네네. 방해를 받고 그리고 제지를 당하고 이런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까지 사실은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을 네네네. 정도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짜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해서 이제 다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겨레로 그 보도가 흘러갔고 네네. 한겨레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뭐 다시 이제 TV조선이 와서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 방향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 보수의 어떤 괴멸 위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내에서는 그 국정농단 사건 보도의 주인공이다. 네. 첫 주인공이다. 관문을 연 보도를 우리가 했다. 보통 그런 경우라면 1년마다 뭐 기념하거나 뭐 이렇게 네네, 특집을 네. 만들거나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절대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TV조선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진동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내부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한 거죠. 뭐 일종의 그런 선긋기. 네,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그 당시에로 돌아가서 보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촛불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독수궁에서 태극기를 든 네, 시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합니다. 맞불 시위가 연일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주말마다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맞불의 규모, 태극기 시위의 규모도 굉장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함성이 이제 막 거의 촛불의 함성과 거의 이제 대등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조선 내부에서는 그 괴멸 위기를 초래한 게 이제 TV조선이다, 조선이다 이런 어떤 비난을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런 당시에 이제 내부에서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취재 과정 전반을 조사를 해서 취재 윤리 위반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실제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밖으로도 알려지지 않고 덮였지만 실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저는 그 태극기 세력, 태극기의 어떤 재물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선과의 이제 박근혜 전쟁이 이제 벌어지던 압니다. 기억합니다. 것과 그때 우병우 수석을 전면에 때리면서 네. 그래 이제 갔었죠. 그 사실은 우병우를 때려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미르케이 사건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조선과 박근혜 전쟁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는 언제 처음으로 아셨습니까? 최순실의 존재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최태민 네. 목사 네, 하면 딸, 예. 네,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자들은 웬만하면 그 이름은 다 알고 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가 더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건 최태민 목사가 주목받게 되고 이런 거는 2007년 경선 때죠. 경선 때죠. MB와 박근혜 네, 경선 치열했죠. 때 네. 치열했죠. 그 당시에 MB 쪽에서 이제 최태민 맞습니다. 보고서도 기억합니다. 나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슬러서 이제 2014년쯤에 네네. 2014년 9월 10월 무렵에 고영태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네네네. 그 고영태라는 친구 이제 많은 분들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아니요, 저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10년 전 일입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그 민원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방에 와가지고 뭐 돈하고 뭐 시계를 가져갔는데 그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네네. 그 사람 이름이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꺼내면서부터 그 최순실이 내가 알고 있는 최순실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정윤혜 씨 부인 최순실 맞느냐,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이 맞느냐, 그래서 본인이 맞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굴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근데 최순실이 사실은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네. 얼굴조차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CCTV를 본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 들어가는 그 CCTV를 가져왔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CCTV 상으로 얼굴 확인이 안 돼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지금 요즘 뭐 하느냐 그랬더니 박근혜 어떤 주변의 어떤 사적인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 시절이죠. 그 집권 시절. 사적인 일, 옷을 챙겨준다든가 회에 나갈 때 의상을 챙겨준다든가. 그래서 그 유명한 의상실 영상과 그렇죠. 주차장 영상이 나온 겁니까? 네네. 주차장 영상은 이제 그 뒤에 네. 새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재 그 최순실 얼굴을 포착하기 위해서 최순실 집 주차장에서 잠복 취재를 한 거죠. 저희도 잠복 계속.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뻗치기라 그러죠. 네. 뭐 이제 잠복이라는 말은 주로 경찰이 쓰는 거고 저희는 뻗치기라고 하죠. 뻗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밤낮으로 뻗치기를 해서 그 영상을 잡아낸 게 이제 주차장 영상이고 찍지 마라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막는 기억합니다. 그 네. 영상이고 CCTV 영상에서 유명한 부분이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알려진 그 인물이 그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휴대폰을 이렇게 막 이 하얀 와이셔츠 딱 닦아가지고 네, 네. 최순실에게 건네는 장면. 네. 그래서 그 최순실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또 몸종 부리듯이 네, 지시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CCTV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CCTV를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영태가 등장하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현관을 출입하는 CCTV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상실을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설치를 주문을 한 거죠. 네. 설치를.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의상실을 모든 관리를 하고 그 의상실 임대 계약도 고영태가 했다. 그래서 네. 그럼 네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CCTV가 2달치 CCTV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영태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하는데 네. 고영태 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그 펜싱 있지 않습니까? 샤브르 종목에 네네. 그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메달리스트. 펜싱 선수입니다. 개인전에서 동메달 따고 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민원을 하러 온 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발전시켜 나간 거죠. 설득을 한 거네요. 네, 하나씩 하나. 그래서 취재가 오래가 걸린 겁니다. 네. 이제 야금야금 취재를 좀 심심할 만, 좀 잊을만 하면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잊을만 하면 불러서 물어보고, 그 과정을 1년 넘게 했죠. 그래서 고영태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고, CCTV는 그래서 한 2달치를 입수를 해놓고 제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CCTV에 담긴 화면만으로는 보도 가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을 고영태가 증명할 것인지.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네. 게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네. 그 나머지 걸 취재하고 나서 그 CCTV가
뒷받침해줘야만이 이게 기사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CCTV는 사실상 뒷부분에 돌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그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최순실에 일어난 어떤 숨어 있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네, 박근혜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박근혜 쪽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소문도 나고 나중에 이게 취재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 않고 저 혼자만 알고 1년 6개월 정도를 취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본격적으로 취재를 한 게 2년 뒤 네. 2026년 2016년이죠. 총선 지나고 2달 뒤부터 이제 취재를 해야 되겠구나 한 시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취재를 해서 한 달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에 문을 여는 거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등장 인물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국정농단입니까? 이번에 내란 산특검 내란 특검을 네. 이끌었던 조은석 특검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씨도 등장을 해요. 네.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한겨레 선임 기자였죠. 이제 네. 김의겸 기자. 지금 지금은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이죠. 새만금 네. 이제 전직 국회의원도 하고 이분들이 다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보도했던 그 처음에 미르케이 사건이라는 미르재단, 네, K스포츠재단, 네, 네, 어떤 그 강제 모금, 청와대에서 그 강제 모금을 주도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뭐 네. 재벌 총수에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죠. 대통령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최순실이 있었고 이 이제 재단 확실히 위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어떤 이제 권력의 의지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누가 더 많이 미치느냐라고 본다면 최순실이 위라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과 김건희 그런 어떤 관계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데 왜냐하면 전체 국정에서는 박근혜 영향력이 세지만 정책이라나 이런 거 세지만 인사 이런 거 뒤에서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느냐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보면 김건희한테 가는 경우에 더 영향력이 더 컸고 네, 네. 그 잘 먹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순실의 권력이 더 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전에 아까 그 등장인물도 어떤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촛불의 맞불 시격으로 태극기가 네네. 태극기 시위가 한참 전개됐을 때 그때부터 등장한 게 탄핵 기획론입니다. 네네. 그 윤석열과 그리고 김의겸 그리고 이진동 이 세 사람이 다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김의겸과 이진동은 그 당시는 아니고 그 전에 검찰 한때 출입 예. 법조 출입을 네, 했던 네, 기자들이다. 네, 네. 그래서 그 법조계에서 만나서 뭐 윤석열이 가장 나이대로 보면 미고 그다음 김의겸 그다음 저잖아요. 네. 그래서 세 명이 그 굉장히 그 가깝게 지내면서 윤석열의 지시로 이진동이 아까 말했던 국정농단 문을 여는 미르케이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한겨레가 또 이어받아서 최순실을 또 등장을 시켰고 네네. 그래서 이 삼각 커넥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파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보도가 나와서 이제 촛불로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검이 되잖아요. 그 특검에 또 윤석열 윤석열이 씨가 가고. 예, 합류하잖아요. 네. 수사팀장으로.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기획을 해서 네, 박근혜를 네. 몰아냈던 사건이 이 국정농단 사건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이 됐단 말이죠. 그때 댓글 네. 조작 그 사건을 하다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진짜 실제 커넥션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으니까 지금 제가 건재하죠. 네. 근데 이게 얼토당토 아는 얘기지만 이 음모론이 힘을 받으려 그러면 뭔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검사고 기자들은 법조계 기자다 이런 팩트가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모론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하고 윤석열은 뭐 이렇게 법조계 출입을 하긴 했지만 잘 알지도 못했고 전화 통화로 취재를 몇 번 한 적은 있었고 네, 네. 오가다가 이제 서초동 주변에서 술자리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따로 밥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김의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겹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게 얘기하면 기는데
그 아까 말했던 대로 TV조선에서 이제 보도를 한참 하다가 그때 당시 펭귄 팀이라 불렸죠. 예, 네. 제가 이끄는 팀을 이제 펭귄 팀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당시에는 펭귄 팀이라 안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CSS 팀이라 그랬어요. 네네. 최순실의 약자 CSS를 네네, 따서 네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술자리 가서라도 그 취재팀들이 이제 우리 최순실 취재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약어들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펭귄 팀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이제 붙인 건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국정농단 문을 열었다라는 네네. 취지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네. 퍼스트 펭귄이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 팀이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던 건데요. 실제 한겨레가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어받고 했던 것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부적으로 역행하는 보도다 보니까 조선과 박근혜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그 제동은 제동은 어느 선에서 내려왔습니까? 그 결국은 오너선이라고 봐야 되죠. 사주선에서. 네, 이제 네. 그 오늘을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길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그 전쟁에 대해서는 네, 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 제가 그 제동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네. 이거를 CCTV를 지금 막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르케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다 끝났고, 네네네. 이게 강제로 500억 원을 모금했다, 300억 원을 모금했다. 미르재단과 K재단은 이제 전모를 실체를 드러낸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배후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있다. 사장이 상당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있고 네. 뒤에 이제 최순실이 있다. 네.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야 될 국면에서 써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CCTV잖아요. 네네. CCTV를 공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보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동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제동 거는 기간이 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뚫는 방법의 하나로 돌파구로 일부를 정보를 한겨레 주는데 네네. 한겨레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당시 제가 책에는 검찰 간부 A라고 쓰고 조은석 특검이군요. 네. 내란 그 초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 지금까지 입을 안 열었는데 네. 김의겸 그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제 내란 그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예? 그때 그 가교 역할을 한 분이 조은석 특검이다라고 네. 공개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뒤에는 이제 취재원 노출,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라고 이제 저도 공개를 했는데 가교역할은 잘 해냈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조은석 특검과의 연은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제 검사였는데 처음에 저한테 자문을 받을 땐 대검 형사부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CCTV를 설치할 때 이건 설치를 한다라는 건 나중에 방송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거라면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문을 증거력도 발휘를 못하죠. 네, 자문을 처음에 조은석 그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라든가 이걸 꺼낸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잠입 취재를 하는데 CCTV를 이렇게 설치하면 그게 나중에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문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 이제 막 보도를 하기 직전에는 조은석 특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는 일반 검사하고는 좀 신분이 다른 네네. 검사이기는 하지만 네네. 검사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무관한 그런 어떤 직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터놓고 야 이게 이 CCTV가 이런 건데 이렇게 보도를 할 예정인데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느냐 이런 걸 자문을 이제 조은석 네. 특검이 그 당시 했죠. 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거죠. 깊숙하게 자문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뭘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내용을 미르케이인데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 그리고 그 CCTV를 갖고 있다. 입증할 동영상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한겨레에 넘겨준 겁니다. 네네. 한겨레 지금은 퇴직했지만 강희철 기자라고 이제 예, 한겨레 예. 기자가 그 친구도 이제 법조 출신 기자였는데 거기다 이제 넘겨주고 강희철 기자가 김의겸 기자한테 넘겨주고 김의겸 기자가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와서 확인하러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실관계 뭐 조은석 특검 저하고 양해하에서 다 넘겨준 거고 네.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 확인해주고 그로부터 한 20여일 한 달쯤 지났나요? 거의 한 달쯤 지났나? 해서
이제 그 한 달쯤 지난 거,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나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제 그 미르 K 재단, K 스포츠 재단의 그 이사장이 최순실의 어떤 마사지사였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겨레가 최순실을 딱 띄우는 거죠. 네. 그 과정에 이제 조은석 특검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도가 나와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했던 CCTV를 써야 될 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 보도가 나오면 당연히 최순실이 등장했기 때문에 CCTV를 쓸 수 있을 거다,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제동 빗장이 풀리지를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그 조선의 상층부하고 굉장히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네. 회의에 네. 흥미진진하게 이어가고 저희도 한 2년 전에 명태균 게이트 저희가 처음으로 그 이제 얘기를 하고 보도하고 싶어요. 이끌어 갔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러 언론들하고 좀 그런 과정들이 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까 제가 그때 미르 K 재단 그 보도가 이 내란 사건이 있어서는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명태균 게이트가 그 앞에도 윤석열의 어떤 그 국정농단 행위들이 조금씩 드러났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그리고 말했던 그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보도가 명태균 게이트 보도였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뉴스토마토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평가해 주면 저는 그냥 실제가 네, 그렇고,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그 당시에 미르 스포츠 재단, K 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보도가 그런 어떤 보도였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문을 연 저 보도였다. 탄핵의 방아쇠 역할을 네. 실제 했었죠. 그러니까 네. 다음에 이제 TV조선 상층부에서 이 보도를 막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뚫고 보도까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